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지금도 가끔씩 제가 이제 그 봄날은 간다라는 노래가 있죠. 그걸 그렇게 듣다 보면은 예전에 이제 참 강주로 유학을 갔다가 그 마치지 못하고 내려와서 이제 시골에 있을 텐데, 거기 바닷가에 앉아 있으면은 그 건너편으로 진도가 보입니다. 봄날에 바닷가 가쪽으로 그 이제 밭들에 유채가 심어 있으면은 그 유채꽃이 바다에 찬찬한 물결을 비추고, 거기 뭐 조각배 같은 게 예전에 뭐 그 발동성 같은 게 별로 없었으니까 하나 이렇게 노적하고 그런 모습 보면은 굉장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하고 조용하면서도 답답하고 뭔가 미래에 대해서 좀 막혀 있는 느낌. 그러나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이제 군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그때는 뭐 장편 이런 거에 많이 썼어요. 그래갖고 한꺼번에 몇십 권씩 돼 있는 그 장편 같은 그 책들을 사고 했었는데, 한국 문학 단편집을 60권짜리인가요? 뭐 샀는데 참 재미있는데, 그 한국 문학의 그 단편집 내용들이 주로 그 일제시대 말기부터 6.25 전쟁, 그 다음에 60년대. 그러니까 읽어보면 굉장히 허무하고, 그 다음에 아주 뭐 어떤 희망이 없는 것 같고, 막 그런 걸 느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제 입장에서는 뭔가 생각을 모아가지고 뜻을 세우고 이걸 헤쳐나가야 되는,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재미는 있으면서도 그걸 한번 읽고 나면은 몸이 착 가라앉고 굉장히 뭐 어떨 때는 좀 침울해지고 결국은 좀 허무해지고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죠. 근데 이제 그 이번에 한강 노벨상 받는 걸 계기로 지금 하고, 강천석이라는 분이 조선일보의 고문인데, 이분이 글을 써놓은 것 보고 제가 잊어버렸던 그 생각을 지금 잠깐 하게 됐습니다. 딸이 노벨상을 먼저 받게 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기자의 이런 실없는 소리에 아버지는 그냥 허허허 웃고 말았다.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분을 딱 받고 난 뒤였다. 조선일보가 후원하는 임방울 판소리 축제 뒤풀이 자리했다. 임방울 재단 김충재 이사장은 한강 작가의 아버지 한승원 작가라고 소개했다. 판소리 애호가 수준이 아니라 준 소리꾼 경기라고 했다. 한승원 씨가 지금 장흥에서 뭐 이렇게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버지는 언제까지 작가 한승원의 딸일 것 같던 딸이 어느 날 자신을 작가 한강의 아버지로 만들어버린 사태 변화가 익숙하지 않는 때 됐다. 한강 작가의 수상 소식에 노벨상 수상 작품을 번역판이 아니라 원서로 읽게 됐다는 감회에 겹쳐 10년 전 이 장면이 떠올랐다. 소설가 한강은 나를 몇 번이나 무릎 꿇게 한 작가다. 이 사람이 이제 이분이 강천석이라는 분이 이제 그런 소설을 읽고 느꼈던 부분입니다. 소년이 온다는 중간 부분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덮었다. 장편이라지만 중편 두께 길이다. 문장은 유리처럼 맑고 투명했다. 등장인물이 많지도 않다. 맑고 투명한 문장이라서 그 문장이 드리운 무거운 그림자에 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소설 무대가 나와 무연한 곳이 아니라서, 나와 이렇게 관련 없는 곳이 아니라서 더 막 침잠됐겠지요. 그럴지도 모른다. 2차 시도를 또 실패했다. 그래서 소년이 온다의 결말은 아직도 내게는 궁금하다. 채식주의자 중 중도하차했다. 채식주의자도 중도하차했다. 벌어진 상처의 아가를 뚫어져라 응시하는 작가의 눈길이 당해내기 버리고없다. 어떤 소설이라든가 작품에 들어가게 되면은 본인이 막 거기에 몰입이 돼가지고 진짜 같이 아파하게 되는 거죠. 같이 그 감정에 빠져들게 되고, 그러니까 현실하고 괴리되는 느낌. 그리고 모든 것이, 모르겠습니다. 뭐 다른 분들은 여러 가지로 느낄 수 있겠지만, 저 때 이제 그때 제가 단편 문학을 즐겨 읽고 그랬을 때는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뭔가 그냥 뭐 도전해갖고 뭘 성취해도 허무하고, 뭐 그냥 이루어내도
마찬가지. 이론에는 가정에서 여러 가지 그거 좀 뭐 제약시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을 받아. 지금 읽어보면 이제 그런 건 아닐 수도 있겠죠. 채식주자 중도하차에다 벌어진 상처의 아가리를 뚫어져라 응시하는 작가의 눈길이 당해내기 버거웠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어떤 제가 잠깐 어제 뭘 방송을 들으니까 만약에 우리 한강 작가가 주로 이제 그 5.18 강주 그 다음에 4.3 제주 사건도 다뤘어요. 이걸 만약에 이제 우리 강청석 고문님 정도의 어떤 그 시각이 있는 분이 그걸 풀이해서 이제 전달할 수 있다면은 조금 나을 텐데 만약에 이런 부분을 그 정리가 안 된 어디 초등학교 교사들이나 중학교 교사들이 4.3 사건이나 5.18 사건에 대해서 그 부분만 전달이 된다면은 학생들한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만약에 그 학생들이 앞으로 문학을 한다든가 그런다면 조금 이익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안 좋은 어떤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그런 생각 같더라도 나중에 다시 시각을 열어서 세상이 그 문학적인 시각으로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는 걸 또 알 수 있다면 괜찮은데 만약에 거기에 막혀버리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는 방송을 내가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는 이제 강천석 이분은 전달 안 됐고 본인이 읽었을 때 너무 힘들었었다. 그걸 응시하는 게 그 아픔, 그 처참함, 그리고 거기서 이제 허물어져가 하는. 제가 그 어렸을 때부터 삼국지 소지 같은 걸 참 좋아해서 많이 읽었는데 백마전투에서 간원장이 저자로부터 그 적토마를 받았죠. 그 적토마는 삼국지를 물론 좀 이제 많이 가공된 얘기였지만 통틀어서 가장 아주 훌륭한 말이었었는데 그때 원수하고 저자하고 전쟁이 붙었어요. 그런데 원서에는 알약문치라는 그 시대에 가장 굉장한 명장들이 있었는데 저조 밑에도 명장들이 많았었는데 그 주 장수를 갖다가 감당하지 못하고 알약문치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 저조가 이제 그러니까 적토마를 주긴 했지만은 간우가 함부로 이제 나서지를 않고 있는데 그때 저조가 할 수 없이 부르죠. 저 알약문치를 상대하려면 간우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간우를 불러내는데 간우도 흔쾌히 대답합니다. 내가 저조가 자기 밑에 있을 때 이 정도의 대우를 해줬는데 뭔가 내가 공을 세워야 우리 유비 형님이 어디 있다 그러면은 부담 없이 떠날 수가 있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알약문치에 그 정도로 막 밀렸던 제일 처음에는 이제 알량이었죠. 그렇게 밀렸던 그 저조 군사들이 있었는데 간우하고 딱 만나가지고 간우가 청룡 언월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82군짜리 청룡 언월도라 나오는데 예전에 간우가 타던 말들은 워낙 몸집이 크고 그러니까 감당하지 못했어요. 조금씩 타다가 이제 다른 말로 바꾸고 그랬는데 적토마는 워낙 명마였기 때문에 단 1합에 그냥 이제 알량을 만나러 가는 도중에 많은 군사들이 지금 접전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언론 청룡 언월도가 한번 스칠 때 그냥 일반 병사들은 뭐 몇 명이 뭐 목이 잘라나고 근데 어렸을 때는 그게 굉장히 장쾌하게 느꼈던 거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18살, 20살짜리들 그 병으로 나와서 전쟁에 참여했던 그 목숨들은 그렇죠. 그 목숨들은 순간에 날아가 버려요. 근데 그런 생각도 나이가 들면서 또 이것저것 생각하니까 들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가령 희대 명장 지금까지 2000년 가까이 흘러내려오는데도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명장들이 있으면은 그 칼 아래 죽어갔던 그 많은 사람들도 있다. 세상은 그런 거죠. 그런 건데 이제 만약에 4.3 사건이라든가 5.18 사건을 갖다가 좀 덜 성숙된, 덜 정리된
그리고 이제 자기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향후 앞으로 이 사람들이 자라나서 우리나라를 짊어진 그 미래의 역군들이라고 생각하고 잘 정리해서 전달하면 굉장히 좋겠는데, 가끔씩 우리가 보죠. 정말로 철도 들지 않고 아무 정리도 안 된 내용을 갖다가 한쪽으로 막 그렇게 해갖고 얘들한테 전달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질까 봐서 아마 강천석 고모님이 이런 우려를 표시한 게 아닌가. 직접적으로는 안 했지만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정말로 기쁘죠. 우리 한국어로 쓰인, 물론 이제 외국인들이 읽을 때는 그 나라 언어로 번역이 돼서 전달이 되겠지만은 우리 한국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는 거 거듭 축하할 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또 우리 그 한국에서 우리 글을 쓰고 있는 분들도 좋은 작품들을 써가지고 또 내년에도 뭐 1년만 안 합니까? 하여간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